아버지 또 술 드셨어요? 새벽 1시. 현관문이 덜컥 열리자마자 딸 미영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술 냄새는 숨길 수 없었다. 67세 김영식 씨는 비틀거리며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벽을 짚었다.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소주 2병, 그리고 삼각김밥 하나. 딱 한 잔 했다. 그 말은 20년째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들은 알고 있었다. 그 한 잔이 절대 한 잔이 아니라는 걸. 영식 씨는 원래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젊을 때는 오히려 술자리를 피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성실했다. 새벽 오시면 일어나 공사장으로 나갔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 아내 정숙 씨는 늘 말했다. 우리 영감은 진짜 책임감 하나는 끝내줘. 하지만 IMF 이후 그의 인생은 조금씩 무너졌다. 다니던 회사가 부도났고 퇴직금도 절반 가까이 날아갔다. 재취업은 쉽지 않았다. 50대 중반 남자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다. 그때부터였다. 형님, 소주 한잔 하시죠. 처음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마셨다. 그 다음엔 잠을 자기 위해 마셨고, 나중에는 살기 위해 마셨다. 술을 마시면 잠깐이라도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술은 사람의 시간을 조용히 갉아먹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아침에도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밥보다 술이 먼저였다. 아내는 울면서 매달렸다. 여보 제발 병원 좀 가요.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자야? 영식 씨는 화를 냈다. 하지만 사실 그도 알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점점 죽은 사람처럼 변해간다는 걸. 눈은 누렇게 변했고 배는 심하게 부풀었다.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다. 그런데도 그는 술을 놓지 못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영식 씨는 새벽에 몰래 거실로 나왔다. 냉장고 아래 숨겨둔 소주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컵에 술을 따르는데 반 이상이 바닥으로 흘렀다. 그 순간이었다. 쿵. 갑자기 그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다. 여보. 잠에서 깬 정숙 씨의 비명이 새벽 아파트를 흔들었다. 영식 씨는 바닥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입에서는 거품이 나왔다. 딸 미영은 울면서 119를 눌렀다. 아버지가 이상해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영식 씨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가족들을 조용히 불렀다. 간 상태가 심각합니다. 정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얼마나 심한 건가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강경화 말기입니다. 순간 딸 미영의 눈물이 터졌다. 말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합니다. 정숙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왜 그렇게까지 마셨어? 왜? 하지만 병실 안에서 의식을 잃은 영식 씨의 눈가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들리고 있었다. 아내의 울음도 딸의 떨리는 목소리도 그리고 자신이 평생 외면했던 현실도. 며칠 후 영식 씨는 중환자실에서 간신히 눈을 떴다. 천장 불빛이 흐릿했다. 목은 바짝 말랐다. 옆에는 산소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비, 비. 그때 누군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내 정숙 씨였다.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잔 얼굴, 붉게 부은 눈. 그녀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여보 정신 들어요? 영식 씨는 입술을 떨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정숙 씨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당신 죽는 줄 알았어. 영식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병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말라버린 얼굴, 노랗게 변한 피부, 산소줄에 의지한 늙은 남자. 그 순간 처음으로 그는 두려워졌다. 나 진짜 죽는 건가? 그날 오후 담당 의사가 찾아왔다. 김영식 씨. 의사는 차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술 끊으셔야 합니다. 영식 씨는 힘없이 웃었다. 이제 와서요. 지금 안 끊으면 다음은 없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딸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하지만 영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술을 끊지 못할 거라는 걸 스스로 제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모두 잠든 시간, 영식 씨는 혼자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딸 미영이 그의 목에 매달리며 웃던 날. 아빠 최고. 그 웃음이 언제부터 사라졌을까? 술은 그의 건강만 망친 게 아니었다. 가족의 웃음도, 믿음도, 행복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20년 가까이 연락 끊고 살던 아들이었다. 영식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아들은 차갑게 말했다. 이제야 정신 드세요? 병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영식 씨는 아들이 왜 자신을 떠났는지 그날 처음 제대로 떠올리게 된다. 병실 안은 숨막힐 만큼 조용했다. 20년 만에 보는 아들. 김현우. 영식 씨는 순간 말을 잃었다. 마지막 기억 속 현우는 군복 입은 21살 청년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남자는 어느새 중년이 되어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 굳은 표정, 그리고 차가운 눈빛. 현우는 병실 문 앞에 선 채 한참 움직이지 않았다. 영식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야. 하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대답이었다. 그 이름 부르지 마세요. 정숙 씨가 놀라 급히 일어났다. 현우야,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요? 현우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아직도 이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병실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미영은 조용히 눈치를 살폈다. 그녀도 오빠가 왜 집을 떠났는지 알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다. 현우가 23 되던 해. 그날은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하는 날이었다. 현우는 새벽부터 은행 앞에서 기다렸다. 아버지가 약속했기 때문이다. 걱정 마라. 아빠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하지만 영식 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불안해진 현우는 집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집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했다. 빈 소주병이 옆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현우는 그 순간 무언가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하지만 영식 씨는 제대로 대답도 못했다. 그날 이후였다. 현우는 학교를 휴학했고 공장 일을 시작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다. 그리고 결국 집을 나갔다. 그날 이후 그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다. 병실 안. 현우는 침대 위에 영식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가 병원 전화해서 안 왔으면 전 평생 안 봤어요. 영식 씨의 입술이 떨렸다. 미안하다. 그 말 이제 지겹습니다. 현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평생 미안하단 말만 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다. 정숙 씨가 울먹였다. 현우야, 이제 그만해. 하지만 현우는 참아왔던 감정을 멈출 수 없었다. 엄마는 몰라요? 엄마 우는 거 보기 싫어서
내가 집 나간 거. 순간 정숙 씨의 눈물이 떨어졌다. 현우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새벽마다 술 취해서 소리 지르고 엄마 밀치고 돈 달라고 난리치고 미영이 눈을 감았다. 그 기억은 가족 모두에게 지옥이었다. 영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전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현우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내가 군대 있을 때도 엄마 혼자 쓰러진 거 아세요? 영식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응급실 갔었어요. 과로랑 스트레스였대요. 정숙 씨가 다급히 말했다. 현우야, 지난 일 이제 그만. 하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아요? 현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 버리면 혼자 죽을까봐. 그 순간 영식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처음 알았다. 아내가 자신을 사랑해서 버티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불쌍해서 죽을까봐, 무너질까봐. 그래서 참고 있었던 거였다. 영식 씨는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그렇게까지. 현우는 차갑게 말했다. 술은 사람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다. 가족 인생도 같이 망쳐요. 비. 심전도 소리만 울렸다. 영식 씨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처음 술을 배웠던 날, 힘들다는 핑계로 마셨던 술, 외롭다는 이유로 찾았던 술. 하지만 결국 남은 건 병든 몸과 울고 있는 가족뿐이었다. 그날 밤, 현우는 병실을 나가기 전 짧게 말했다. 아버지. 영식 씨가 천천히 눈을 들었다. 이번에도 술 못 끊으면 그땐 진짜 끝입니다. 문이 닫혔다. 철컥. 영식 씨는 멍하니 문만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물을 흘렸다. 살면서 그렇게 서럽게 운 적은 처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의사는 검사 결과를 다시 설명했다. 간 수치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살 수는 있는 거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본인 의지가 중요합니다. 영식 씨는 힘없이 웃었다. 의지요. 그는 스스로를 잘 알았다. 술 냄새만 맡아도 흔들릴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병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최근 60대 이상 알코올 의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속 한 노인이 말했다. 술이 친구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제 목숨을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영식 씨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마치 자기 이야기 같았다. 그 순간이었다. 병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아내 정숙 씨가 조용히 잠든 모습이 보였다. 의자에 기대 잠든 채 손에는 그의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한 얼굴, 지친 눈, 부은 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영식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평생 이 사람만 힘들게 했구나. 그날 밤 모두 잠든 시간 영식 씨는 몰래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천천히 병실 밖으로 걸어나갔다. 복도 끝 자판기 옆에는 작은 편의점이 있었다. 그의 눈은 본능처럼 냉장고를 향했다. 차가운 소주병들, 손끝이 떨렸다. 목이 타들어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소주 한 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계산대로 향하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또 가족 울리시게요? 영식 씨의 몸이 굳어버렸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거기엔 한 노인이 서 있었다. 환자복을 입은 70대 남자.
그 노인의 눈빛은 이상할 만큼 슬퍼 보였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술 때문에 아들 장례식도 못 갔습니다. 영식 씨의 손에서 소주병이 툭 떨어졌다. 쨍그랑. 소주병이 바닥에 깨졌다. 편의점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영식 씨는 멍하니 깨진 병을 내려다봤다. 손끝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눈앞의 노인. 환자복 차림의 70대 남자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영식 씨는 아무 말도 못했다. 노인은 천천히 다가와 자판기 옆 의자에 앉았다. 앉으시죠. 영식 씨는 무슨 힘에 이끌리듯 맞은편에 앉았다.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 노인의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다. 주름진 손, 누렇게 뜬 눈, 그리고 어딘가 텅 빈 표정.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몇 살이십니까? 67입니다. 젊네. 씁쓸한 웃음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물 한 컵을 마셨다. 난 올해 74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노인은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평생 술 좋아했어요. 영식 씨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들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힘들어서 마시고, 외로워서 마시고, 잠 안 와서 마시고. 노인은 허탈하게 웃었다. 근데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영식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이 너무 무서웠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 아들도 나 때문에 집 나갔어요. 그 말에 영식 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무 닮아 있었다. 노인은 벽만 바라본 채 말했다. 어릴 땐 나만 보면 좋다고 안기던 애였는데 나중엔 눈도 안 마주치더군. 목소리가 떨렸다. 술 취하면 난폭해졌거든요. 영식 씨는 고개를 숙였다. 마치 자신의 죄를 듣는 기분이었다. 노인은 계속 말했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안 갔어요. 왜요? 술 먹고 쓰러졌거든.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엔 평생의 후회가 담겨 있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눈을 문질렀다. 근데 더 끔찍한 건 그가 숨을 삼켰다. 아들이 죽던 날이었습니다. 순간 영식 씨의 몸이 굳었다. 노인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다. 교통사고였어요. 복도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난 술에 취해 있었죠.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병원에 오라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군. 영식 씨는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정신 차리고 갔을 땐 이미 끝났어요. 노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근데 마지막이 더 지옥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술 냄새 난다고 친척들이 날 밖으로 끌어냈어요. 영식 씨의 손끝이 떨렸다. 노인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나는 아들 마지막 가는 길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 순간 영식 씨 머릿속에 현우 얼굴이 떠올랐다. 이번에도 술 못 끊으면 그땐 진짜 끝입니다. 갑자기 숨이 막혔다. 혹시 정말 가족을 영영 잃게 되면 어쩌지?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선생은 아직 기회 있습니다. 영식 씨는 고개를 들었다. 가족이 병실에 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맞았다. 아내는 아직 곁에 있었다. 딸도 울어주고 있었다. 아들도 화를 내면서 찾아와 줬다. 그런데 자신은 뭐 하고 있었나? 몰래 술 사러 내려왔다. 영식 씨는 얼굴을 감싸쥐었다.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진짜 끝난 사람은 후회조차 안 합니다. 그 말이 영식 씨 가슴을 세게 때렸다.
그날 새벽, 영식 씨는 병실로 돌아왔다. 정숙 씨는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거칠어진 손등을 잡았다. 미안해. 정숙 씨가 천천히 눈을 떴다. 여보. 영식 씨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나 무섭다. 처음이었다. 평생 고집만 세던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죽는 것도 무섭고 당신들 잃는 것도 무섭다. 정숙 씨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영식 씨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 술 끊고 싶어. 그 한마디에 정숙 씨는 결국 남편 손을 꼭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 여보, 진짜야? 영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진짜 해볼게.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있었다. 끊겠습니다. 특히 술에 중독된 사람에게는 그 말이 목숨만큼 어려웠다. 그리고 그날부터 영식 씨의 지옥 같은 금단 증상이 시작됐다. 다음 날 아침, 영식 씨는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간호사가 놀라 달려왔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영식 씨는 이를 악물었다. 술? 네. 술 생각나요. 그는 침대를 움켜쥐었다. 머릿속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다. 딱 한 잔만 마시면 괜찮아진다. 악마 같은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영식 씨는 괴로워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결국 안 되겠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현우였다. 아들은 아버지를 노려보며 말했다. 또 술 마시러 가게요? 영식 씨의 몸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현우는 천천히 아버지 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이번엔 아들의 눈빛이 어제와 달랐다. 분노 속에 처음으로 아주 작은 슬픔이 섞여 있었다. 현우는 병실 문 앞에 선 채 아버지를 바라봤다. 영식 씨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손은 심하게 떨렸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금단 증상, 술을 끊으려는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현우는 천천히 다가왔다. 얼마나 힘든데요? 영식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죽을 것 같다. 목소리가 처참하게 떨렸다. 몸 안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현우는 처음 보는 아버지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다. 평생 고집세고 화만 내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겁에 질린 노인 같았다. 영식 씨는 이를 악물었다. 딱 한 잔만 마시면 괜찮아질 것 같아. 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다들 못 끊는 거군요. 영식 씨는 힘없이 웃었다. 나도 내가 이렇게 약한 인간인 줄 몰랐다. 그 순간 현우는 천천히 아버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나도 술 많이 마셨어요. 영식 씨가 놀라 눈을 들었다. 현우는 창밖만 바라봤다. 아버지 미워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말에 병실 공기가 조용해졌다. 처음엔 잊으려고 마셨고 나중엔 잠들려고 마셨어요. 현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버지랑 똑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영식 씨의 눈이 흔들렸다. 현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술 취하면 성격 날카로워지고 사람 피하고 혼자 마시고 그리고 아주 힘겹게 말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 한마디에 영식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제일 싫어하던 사람처럼 변하는 게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 영식 씨는 처음으로 알았다. 술은 자신만 망친 게 아니었다. 아들의 인생에도 그림자를 남기고 있었다. 현우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나도 끊었어요. 끊었다고? 3년 됐어요. 영식 씨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다.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는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밤마다 손 떨리고 미칠 것 같고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영식 씨는 자신도 모르게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현우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근데요. 그거 지나가요. 순간 영식 씨 눈동자가 흔들렸다. 사람이 안 죽어요. 현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대신 버티는 사람만 살아남더라고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의사의 말보다 더 깊게 박혔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영식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진짜 살고 싶어요? 그 질문에 영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살고 싶었다. 정말 살고 싶었다. 예전처럼 건강하게 걷고 싶었고, 아내와 밥 먹고 싶었고, 딸 웃는 얼굴 보고 싶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다시 한번 아빠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 영식 씨는 끝내 눈물을 흘렸다. 살고 싶다. 현우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 손을 잡았다. 거칠고 떨리는 손. 하지만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럼 버텨요. 영식 씨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날 이후 현우는 매일 병실로 왔다. 금단 증상은 상상 이상이었다. 영식 씨는 밤마다 환청에 시달렸다. 술 마셔. 누군가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다. 새벽에는 식은땀으로 환자복이 흠뻑 젖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소주 가져와.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정숙 씨는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하지만 현우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아버지, 지금 뇌가 속이는 거예요. 영식 씨는 괴롭게 몸부림쳤다. 못 참겠다.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현우는 이를 악물었다. 안 죽어요. 병실이 조용해졌다. 현우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다. 나는 아버지 또 잃기 싫어요. 그 한마디에 영식 씨는 멍해졌다. 아들이 자신을 잃기 싫다고 말했다. 평생 미움만 남은 줄 알았던 아들이. 그날 밤 영식 씨는 처음으로 술 생각보다 아들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견디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영식 씨의 손떨림이 조금 줄어들었다. 얼굴빛도 아주 약간 돌아왔다. 의사는 놀란 표정이었다.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정숙 씨 얼굴에 오랜만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다. 미영은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진짜 해내는 거야? 영식 씨는 민망한 듯 웃었다. 아직 멀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현우는 병실 밖 복도에서 혼자 담배를 들고 서 있었다. 불은 붙이지 못한 채 그때 미영이 조용히 다가왔다. 오빠. 현우는 애써 웃어 보였다. 왜? 미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오빠 손, 왜 이렇게 떨려? 순간 현우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그의 주머니 안에서는 작은 술병 하나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미영의 시선이 현우 손끝에 멈췄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급히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별거 아니야. 하지만 미영은 금방 알아챘다. 그 떨림이 무엇 때문인지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술 마신 다음 날 아버지 손이 어떻게 떨렸는지 미영은 조용히 물었다. 오빠 아직도 마셔? 현우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병원 복도 창문 밖으로 밤비가 내리고 있었다. 툭, 툭, 빗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그리고 현우는 힘없이 웃었다. 끊었다고 했잖아. 하지만 그 웃음은 이상하게 슬펐다. 미영은 천천히 말했다. 오빠 거짓말 못하잖아. 현우의 턱이 굳었다. 잠시 후 그는 벽에 기대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손바닥만 한 위스키 병.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빠. 현우는 눈을 감았다. 미안. 그 한마디에 미영 눈가가 붉어졌다. 언제부터야? 현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아버지 쓰러지고 나서부터. 미영은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다. 현우는 헛웃음을 지었다. 웃기지? 그는 병을 바라봤다. 난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고 평생 이를 갈았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결국 똑같아지더라. 미영은 아무 말도 못했다. 현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었어.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전화, 응급실, 중환자실, 억눌렀던 분노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졌다. 밤에 잠이 안 왔어. 그래서 편의점에서 작은 술병 하나를 샀다. 딱 한 번만 마시려고 했다. 하지만 사람은 가장 약한 순간, 가장 익숙한 곳으로 도망간다. 현우에게 그건 술이었다. 처음엔 괜찮았어. 근데 점점 양이 늘더라. 현우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 봤는데, 그는 힘겹게 웃었다. 아버지가 서 있었어. 그 말에 미영 눈물이 터졌다. 오빠. 현우는 급히 얼굴을 돌렸다. 근데 아버지는 모르셔야 돼. 왜? 겨우 버티고 있잖아.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흔들리면 아버지도 무너질 것 같아서. 그 순간이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현우야. 두 사람의 몸이 동시에 굳었다. 천천히 돌아보자. 거기엔 영식 씨가 서 있었다. 환자복 차림, 수액줄을 붙잡은 채, 그리고 그의 눈에는 충격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현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영식 씨 시선은 현우 손에 들린 작은 술병에 고정돼 있었다. 병원 복도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영식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였냐? 현우는 아무 말도 못했다. 영식 씨의 눈가가 붉어졌다. 내가 너까지 망친 거냐? 그 한마디는 아버지의 절망 그 자체였다. 현우는 급히 말했다. 아버지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영식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는 벽을 붙잡았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내가 평생 술 처먹고 산 꼴을 보면서 내가 뭘 배웠겠냐? 현우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영식 씨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나는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안 살길 바랐다. 병원 복도에 흐느낌 소리가 울렸다. 미영도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우는 아주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바라봤다. 작은 병 하나. 하지만 그 안에는 세대를 이어온 상처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외로움, 분노, 도망치고 싶은 마음. 그게 아들에게까지 흘러온 것이다. 현우는 천천히 병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복도 쓰레기통 안으로 술을 전부 부어버렸다. 싸. 알코올 냄새가 퍼졌다. 현우는 빈 병을 구겨 쥐었다. 손등 핏줄이 터질 만큼 세게. 이제 끝낼게요. 영식 씨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다.
현우는 눈물을 삼켰다.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 끄는 게 아니라 그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는 같이 살고 싶어서 끊을게요. 그 순간 영식 씨 다리가 힘없이 풀렸다. 현우가 급히 아버지를 붙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영식 씨는 아들의 품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현우도 울고 있었다. 그만해요. 이제 그만. 병원 복도에서 세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그날 이후 부자는 함께 금주를 시작했다. 쉬운 길은 아니었다. 어떤 날은 둘 다 예민해졌고 사소한 말에도 싸울 뻔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혼자일 때보다 덜 무서웠다. 며칠 후 영식 씨는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됐다. 의사는 놀랍다는 듯 말했다. 정말 큰 고비 넘기셨습니다. 정숙 씨는 두 손 모아 감사 인사를 했다. 미영은 웃으며 울었다. 그리고 퇴원 전날 밤 영식 씨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 아직 살 수 있을까? 그때 현우가 말했다. 살아요. 영식 씨가 천천히 돌아봤다. 현우는 아주 담담하게 웃었다. 이제부터라도.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영식 씨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름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철수 형님. 20년 넘게 함께 술 마시던 친구였다. 그리고 이어진 문자 한 통. 퇴원하면 한잔해야지. 축하주 가자. 영식 씨 손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영식 씨는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다. 퇴원하면 한잔해야지. 축하주 가자. 짧은 문자였다. 하지만 그 한 줄이 그의 가슴을 심하게 흔들었다. 손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현우는 바로 눈치챘다. 누구예요? 영식 씨는 급히 화면을 껐다. 아니다. 하지만 현우는 아버지 얼굴을 보고 모든 걸 알아버렸다. 술? 그 단어가 다시 아버지 머릿속을 흔들고 있다는 걸.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술 친구죠? 영식 씨는 아무 말도 못했다. 한참 후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 형님이다. 그 이름은 현우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와 가장 오래 술 마시던 사람. 어릴 적 기억 속에도 늘 있었다. 밤마다 집에 와서 술 마시고 고래고래 웃고 새벽엔 싸우기도 했던 사람들.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계속 연락했어요? 영식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힘들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 말에 현우 표정이 복잡해졌다. 사실 이해는 됐다. 외로운 사람에게 술자리는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다.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 혼자가 아니라 느끼게 해주는 곳. 문제는 그 끝이 대부분 무너짐이라는 것이다. 영식 씨는 한숨을 쉬었다. 술 끊으면 사람들도 다 끊긴다. 그 말에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 너무 현실적인 말이었다. 술 친구들은 건강해지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다시 술자리로 끌어당긴다. 왜냐하면 혼자 마시는 건 외롭기 때문이다. 현우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아버지, 왜? 그 사람들 만나면 다시 마실 자신 있어요? 안 마실 자신 말고. 영식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자신 없었다. 술 냄새 맡는 순간 흔들릴 것 같았다. 철수 형님 얼굴 보는 순간 딱 한 잔만 할 것 같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갑자기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비 오는 겨울밤. 정숙 씨 생일날이었다. 그날 아내는 미역국을 끓여놓고 남편만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영식 씨는 술집에 있었다. 오늘은 집에 들어가야지. 에이 한 잔 더 하지. 결국 새벽 2시에 들어갔다. 집안은 조용했다.
식탁 위 미역국은 이미 식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혼자 잠들다 엎드린 정숙 씨가 있었다. 영식 씨는 그날도 미안하다고 말만 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술 마셨다. 그 기억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평생 같은 짓만 반복했구나. 그 순간이었다. 현우가 조용히 휴대폰을 내밀었다. 번호 차단해요. 영식 씨가 놀라 쳐다봤다. 뭐? 지금 아니면 못 끊어요. 영식 씨 얼굴이 굳었다. 번호 차단. 그건 단순한 연락 끊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지난 인생과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수십 년 함께 웃고 울던 사람들, 외롭던 밤을 버티게 해준 술자리, 그 시간을 다 끊어내는 것 같았다. 영식 씨는 힘겹게 말했다. 그 사람들밖에 없는데. 현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우리 있잖아요. 순간 영식 씨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숙 씨, 미영, 현우, 평생 상처 준 가족들이었지만 끝까지 곁에 남아준 사람들도 가족이었다. 영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철수 형님의 번호를 눌렀다. 잠시 망설였다. 손가락이 멈췄다. 한 번만 만나고 끊을까? 악마 같은 생각이 또 스쳤다. 하지만 바로 그때 병실 문 앞에서 정숙 씨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보 의사가 내일 죽 드셔도 된대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영식 씨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결국 차단 버튼을 눌렀다. 짧은 진동과 함께 화면이 꺼졌다. 영식 씨는 그대로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 어깨를 감쌌다. 그날 밤 영식 씨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술 생각, 친구들 생각, 잃어버린 세월, 그리고 문득 한 가지 두려움이 밀려왔다. 내가 태어나면 정말 버틸 수 있을까? 병원은 안전했다. 간호사도 있고 술도 없다. 하지만 세상 밖은 달랐다. 편의점만 가도 술, TV만 켜도 술 광고, 친구 전화만 와도 술 이야기. 그는 갑자기 겁이 났다.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렸다. 정숙 씨였다. 왜 앉아요? 영식 씨는 조용히 말했다. 무섭다. 정숙 씨는 남편 옆에 앉았다. 뭐가요? 영식 씨는 한참 망설이다 말했다. 나 또 실패할까봐. 그 말에 정숙 씨 눈이 흔들렸다. 영식 씨는 힘없이 웃었다. 당신들 또 실망시킬까봐. 정숙 씨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남편 손을 잡았다. 여보, 응, 이번엔 혼자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에 영식 씨는 다시 울고 말았다. 하지만 그 순간 병실 밖 복도에서 누군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철수 형님이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소주 2병이 들려 있었다. 철수 형님은 병실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구겨진 점퍼, 거칠어진 얼굴,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소주병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다. 달칵? 그 순간 현우가 병실 문을 열고 나오다가 철수 형님과 마주쳤다. 두 사람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현우 표정이 단번에 굳었다. 무슨 일이세요? 철수 형님은 어색하게 웃었다. 아이고, 현우 많이 컸네. 하지만 현우는 웃지 않았다. 시선은 비닐봉지에 꽂혀 있었다. 철수 형님은 급히 봉지를 뒤로 숨겼다. 아니, 그냥 병문안 왔지. 현우는 차갑게 말했다. 술 들고 병문안 오셨어요?
순간 철수 형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한숨을 쉬었다. 현우야, 너무 그렇게 보지 마라. 현우 턱이 굳었다. 아버지 죽을 뻔한 거 아시죠? 철수 형님은 시선을 피했다. 안다. 근데 술을 들고 와요? 그 말에 철수 형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도 걱정돼서 온 거야. 현우는 비웃듯 말했다. 진짜 걱정됐으면 술부터 버렸겠죠. 철수 형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너는 우리 세대 마음 몰라. 병원 복도가 조용해졌다. 철수 형님은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 나이 되면 말이다. 술 친구밖에 안 남아.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철수 형님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자식들 바쁘지. 집에서는 눈치 보지. 갈 데도 없어. 그의 눈빛이 순간 허공을 향했다. 그래서 포장마차 가는 거야. 누가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니까. 현우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술로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철수 형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말은 생각보다 깊게 박혔다. 왜냐하면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식 씨가 왜 쓰러졌는지, 그리고 자기 역시 매일 무너지고 있다는 걸. 철수 형님은 피곤한 얼굴로 벽에 기대 앉았다. 사실 나도 병원 다닌다. 현우 눈이 살짝 커졌다. 철수 형님은 허탈하게 웃었다. 간 수치 박살났대. 그는 비닐봉지를 내려다봤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냐? 죽는다고 해도 술 생각은 난다. 현우는 말문이 막혔다. 철수 형님은 작게 중얼거렸다. 사람이 외로우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망가져. 그 말에 현우는 순간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떠올랐다. 혼자 술 마시던 밤들. 결국 술은 즐거워서 마시는 게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잠깐 잊으려고 마시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때였다. 병실 안에서 영식 씨 목소리가 들렸다. 철수 형님? 현우와 철수 형님이 동시에 돌아봤다. 영식 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철수 형님은 애써 웃어 보였다. 야, 이 자식아. 살아있었네. 하지만 영식 씨 눈은 곧장 비닐봉지로 향했다. 소주병 그림자가 선명했다.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철수 형님은 괜히 머리를 극적였다. 아니, 퇴원 축하하려고. 영식 씨 눈빛이 흔들렸다. 목이 바짝 타들어갔다. 머릿속에서 익숙한 기억들이 올라왔다.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 삼겹살 냄새, 술집 웃음소리. 몸이 반응했다. 딱 한 잔만. 악마 같은 속삭임이었다. 영식 씨 손끝이 떨렸다. 현우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 영식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철수 형님도 그 떨림을 봤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이상하게 굳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 떨림이 무엇인지, 술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 표정이 어떤 건지. 철수 형님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복도 쓰레기통 앞으로 걸어갔다. 쾅! 소주병 2개를 그대로 집어던졌다. 병 깨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현우도 영식 씨도 놀랐다. 철수 형님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나도 이제 무섭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우리 다 죽을까봐. 병원 복도가 조용해졌다. 철수 형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식아. 영식 씨가 천천히 친구를 바라봤다. 우리 그만하자. 그 한마디에 영식 씨 눈물이 터졌다. 수십 년 술로 이어졌던 우정. 그 우정이 처음으로
술없이 서로를 붙잡기 시작했다. 철수 형님은 괜히 얼굴을 돌렸다. 대신 퇴원하면 국밥이나 먹자. 순간 영식 씨가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다. 현우도 정숙 씨도 미영도 따라 웃었다. 아주 오랜만에 그 병실에는 술 냄새 대신 사람 냄새가 돌았다. 하지만 그날 밤 철수 형님은 혼자 병원 밖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담배 대신 휴대폰을 꺼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왜 전화했어? 철수 형님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나 집에 들어가도 되냐? 그 순간 철수 형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병원 밖 벤치. 철수 형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늦은 밤 공기는 차가웠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 여자의 숨소리만 들렸다. 왜 전화했어? 차갑고 지친 목소리. 철수 형님은 금방 알아들었다. 아내는 아직도 자신에게 화가 나 있었다. 아니, 어쩌면 이미 포기했는지도 몰랐다. 철수 형님은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였다. 하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3년. 무려 3년 동안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다. 술 때문이었다. 처음엔 부부싸움이었다. 당신 또 술 먹었지? 한 잔 먹은 게 뭐가 어때서?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술 마시면 욕을 했고 가끔 물건도 집어던졌다. 아내는 울었고 딸은 방문을 잠갔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철수 형님은 술에 취해 딸 결혼식 축의금을 잃어버렸다. 그날 아내는 처음으로 말했다. 당신 이제 집에 들어오지 마. 그리고 정말 끝이었다. 철수 형님은 친구 집, 고시원, 허름한 모텔을 떠돌았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술 마시고 취하면 벤치에서 자기도 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가족 연락도 끊겼다. 철수 형님은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수화기 너머는 한동안 조용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그런 말도 할 줄 아네. 철수 형님 눈시울이 흔들렸다. 그는 힘겹게 웃었다. 나 병원 왔다. 어디 아파? 간이 많이 안 좋대.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철수 형님은 느낄 수 있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숨어 있는 흔들림을. 철수 형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영식이 보고 겁났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병원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계속 이러다 나도 혼자 죽을 것 같더라. 그 말 끝에서 그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나 집에 가고 싶다. 수화기 너머에서 작은 숨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철수 형님은 눈물을 훔쳤다.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어. 그 순간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게 들려온 말. 술 끊을 수 있어? 철수 형님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술은 이미 삶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외로울 때도 술, 괴로울 때도 술, 잘 때도 술. 그런데 그 순간 병실에서 웃고 있던 영식 씨 얼굴이 떠올랐다. 현우와 미영, 정숙 씨, 그리고 자신을 붙잡아주던 가족들. 철수 형님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해볼게.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내일 와. 철수 형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 아침에 와. 국 끓여 놓을게.
그 순간 철수 형님 입술이 심하게 떨렸다. 3년 만이었다. 집으로 오라는 말. 그는 끝내 얼굴을 감싸쥐고 울기 시작했다. 고맙다. 고맙다. 병원 벤치 위에서 70 넘은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그 시각 병실 안 영식 씨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랐다. 철수 형님, 깨진 소주병, 그리고 우리 그만하자라는 말. 영식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정말 다시 살 수 있을까?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렸다. 정숙 씨였다. 왜 또 앉아요? 영식 씨는 조용히 웃었다. 생각 좀 하느라. 정숙 씨는 남편 옆에 앉았다. 영식 씨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응? 당신은 왜 안 떠났어? 정숙 씨 표정이 잠시 멈췄다. 영식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같으면 진작 버렸을 것 같은데. 정숙 씨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남편 손을 감쌌다. 사실 눈가가 붉어졌다. 수백 번 떠나고 싶었어. 영식 씨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숙 씨는 애써 웃었다. 근데 그녀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젊을 때 모습이 안 잊히더라. 순간 영식 씨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정숙 씨는 먼 곳을 바라봤다. 새벽마다 도시락 싸주고 비 오는 날 데리러 오고 그녀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나 없고 병원 뛰어가던 사람도 당신이었잖아. 영식 씨는 결국 고개를 떨궜다. 그는 잊고 있었다. 자신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참 좋은 남편이었다는 걸. 정숙 씨는 남편 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기다렸어. 영식 씨 어깨가 떨렸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까봐. 그 말에 영식 씨는 끝내 오열하고 말았다.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이제야 돌아온 것 같다. 정숙 씨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늦었지만 왔잖아. 그날 밤 영식 씨는 아주 오랜만에 술 생각 없이 잠이 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들고 온 검사 결과에 병실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고 말았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간암 가능성이 보입니다. 정숙 씨 손에서 물컵이 떨어졌다. 쨍그랑. 영식 씨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쨍그랑. 바닥에 떨어진 물컵이 산산조각 났다. 병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뭐라고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차트를 넘겼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추가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영식 씨는 멍하니 의사만 바라봤다. 간암.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웅, 웅. 귀가 먹먹했다. 정숙 씨는 겨우 정신을 붙잡고 물었다. 그럼 혹시 잘못된 걸 수도 있는 거죠?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 단계입니다. 하지만 간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영식 씨는 갑자기 웃었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정숙 씨가 울먹이며 말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영식 씨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이제 겨우 정신 차렸는데, 이제 가족들이랑 다시 살아보려 했는데, 왜 하필 지금일까? 왜 꼭 늦게 후회한 사람들한테만 시간은 이렇게 잔인할까? 현우도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침착한 척 말했다. 확정 아니잖아요. 영식 씨는 고개를 숙였다. 나 같은 놈은 벌 받아도 싸다.
그 말에 현우 표정이 일그러졌다. 또 그런 말. 영식 씨는 힘없이 웃었다. 내가 내 몸 망친 건 사실이잖아. 병실안은 조용했다. 그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다. 술은 실제로 그의 몸을 망가뜨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가장 오래 괴롭힌 건 몸보다 죄책감이었다. 그날 오후 추가 검사를 위해 영식 씨는 검사실로 이동했다. 좁은 침대 위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많은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현우, 초등학교 운동회, 도시락 싸오던 정숙 씨, 그리고 술병을 들고 화내던 자신의 모습.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는 늘 늦게 찾아왔다. 검사가 끝난 뒤 영식 씨는 병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괜히 웃어 보이려 했지만 웃음이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저녁 미영은 몰래 병원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다. 물을 틀어놓고 소리 죽여 우는 딸. 현우가 조용히 들어왔다. 울지 마.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무서워. 현우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사실 그 역시 무서웠다.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 겨우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잃게 되면 어쩌지?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아버지 죽으면 어떡해? 현우는 힘겹게 숨을 삼켰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나도 모르겠다. 그 말에 둘 다 결국 울고 말았다. 한편 병실 안, 영식 씨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두운 서울 야경, 수많은 불빛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사람은 왜 건강할 땐 안 무섭다가 이럴 때 되면 이렇게 간절해질까?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철수 형님이었다. 이번엔 빈손이었다. 철수 형님은 괜히 웃으며 말했다. 아, 오늘은 진짜 국밥 이야기하러 왔다. 영식 씨는 피식 웃었다. 소주 없냐? 철수 형님이 손을 번쩍 들었다. 없다, 이 자식아. 둘은 잠시 마주보다 웃었다.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철수 형님은 영식 씨 얼굴을 보며 조용히 물었다. 겁나냐? 영식 씨는 한참 침묵하다 대답했다. 응. 아주 솔직한 대답이었다. 철수 형님은 의자에 털썩 앉았다. 나도 무섭더라. 그는 천장을 바라봤다. 혼자 늙어 죽을까봐.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 철수 형님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오늘 집 들어가래. 영식 씨가 놀라 쳐다봤다. 진짜? 철수 형님은 민망한 듯 웃었다. 아내가 국 끓여놓는데. 영식 씨 눈시울이 붉어졌다. 잘됐다. 철수 형님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다. 영식아, 왜? 우리 살아보자.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술로 잃어버린 인생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영식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두 노인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처음이었다. 술 없이도 이렇게 오래 이야기해 본 게.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의사였다. 모두의 표정이 굳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정숙 씨 손이 떨렸다. 현우는 숨을 삼켰다. 영식 씨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의사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행히 간암은 아닙니다. 순간 정숙 씨가 그대로 주저앉았다. 미영은 울음을 터뜨렸다. 현우도 고개를 숙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영식 씨는 멍하니 의사만 바라봤다. 정말입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모두 다시 긴장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처럼 계속 술 마시면 다음은 정말 위험합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 영식 씨는 천천히 가족들을 바라봤다. 울고 있는 아내, 안도하는 딸, 애써 웃는 아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구나. 병실 안에는 안도의 눈물이 가득했다. 간암이 아니라는 말. 그 한마디가 모두를 살렸다. 정숙 씨는 연신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현우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영식 씨는 쉽게 웃지 못했다. 왜냐하면 의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 말은 경고였다. 살려준 대신 이번엔 반드시 받기라는. 퇴원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다. 영식 씨는 재활 치료와 식단 조절을 시작했다. 싱거운 음식, 짧은 산책, 규칙적인 약. 처음엔 모든 게 힘들었다. 이걸 사람이 먹냐? 소금기 없는 죽을 보며 투덜거렸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병실 문만 열면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숙 씨는 매일 새벽집에서 죽을 끓여왔다. 병원 밥 입맛 없잖아. 미영은 작은 화분을 가져다 놨다. 아버지 이거 보면서 기분 좋아지라고. 현우는 말없이 운동화를 사왔다. 퇴원하면 같이 걸어요. 그 작은 마음들이 영식 씨를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영식 씨는 우연히 거울 앞에 섰다. 몇 주 전과는 다른 얼굴. 아직 초췌했지만 눈빛이 조금 살아나 있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살아보자. 그날 저녁 철수 형님이 병실로 들어왔다. 이번엔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다. 수염도 깎았고 옷도 깨끗했다. 영식 씨가 피식 웃었다. 아, 사람 됐네? 철수 형님은 머쓱하게 웃었다. 아내가 옷 사줬다. 그 말에 병실 안 사람들이 웃었다. 철수 형님은 괜히 민망한 듯 말했다. 대신 조건 걸더라. 뭔데? 술 마시면 다시 쫓아낸대. 순간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웃음 끝에서 철수 형님 눈가도 살짝 붉어졌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근데 좋더라. 뭐가? 집밥. 짧은 말이었다. 혼자 컵라면 먹다가 된장국 먹는데 눈물 날 뻔했다. 병실이 조용해졌다.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따뜻한 밥, 기다려주는 사람, 그리고 돌아갈 집. 철수 형님은 영식 씨를 바라봤다. 우리 진짜 살아남자. 영식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그날 밤 모두 돌아가고 병실이 조용해졌을 때 영식 씨는 이상한 기분에 잠에서 깼다. 목이 바짝 말랐다. 숨이 답답했다. 그리고 갑자기 술 생각이 미친 듯이 밀려왔다. 딱 한 잔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다. 심장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그는 급히 물을 마셨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머릿속에서 계속 소주병이 떠올랐다. 차가운 병, 소주 따르는 소리, 목 타는 느낌. 영식 씨는 괴롭게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 왜 이런 걸까? 이제 가족도 있는데, 다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술이 그리울까? 그 순간 문득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중독은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식 씨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자신은 아직 환자라는 걸. 술을 안 마신다고 끝난 게 아니라
매일 버텨야 하는 싸움이라는 걸.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렸다. 현우였다. 아버지. 영식 씨는 놀라 얼굴을 돌렸다. 안 잤냐? 현우는 바로 눈치챘다. 식은땀, 떨리는 손, 불안한 눈빛. 현우는 조용히 물었다. 또 생각나요? 영식 씨는 힘없이 웃었다. 응.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침대 옆에 앉았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수첩이었다. 영식 씨가 의아하게 바라보자 현우가 말했다. 나 술 끊을 때 쓴 거예요. 수첩 안에는 날짜들이 빼곡했다. 금주 3일째. 오늘도 버팀. 술 생각났지만 안감. 짧은 글들이 가득했다. 영식 씨 눈이 흔들렸다.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전 이거 없었으면 다시 마셨을 거예요. 영식 씨는 천천히 수첩을 넘겼다.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다. 죽고 싶었던 날. 근데 엄마 생각나서 참음. 순간 영식 씨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현우는 민망한 듯 웃었다. 솔직히 매일 힘들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근데 참으면 다음 날이 오더라고요. 영식 씨 눈가가 붉어졌다. 현우는 수첩을 아버지 손에 쥐어줬다. 이제 아버지가 쓰세요. 영식 씨 손이 떨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현우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다 말했다. 혼자였으면 힘들었겠죠. 그리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근데 이제 가족 있잖아요. 그 말에 영식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새벽, 영식 씨는 수첩 첫 장에 천천히 글을 적었다. 새벽 4시, 병실 창문 밖으로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다. 영식 씨는 잠들지 못한 채 손에 쥔 작은 수첩을 바라봤다. 금주 1일째. 다시 살고 싶다. 삐뚤삐뚤한 글씨.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다. 영식 씨는 천천히 손으로 글자를 쓸어내렸다. 살고 싶다. 평생 그렇게 간절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다. 예전엔 당연했다. 눈 뜨면 하루가 시작됐고 술 마시고 일하고 또 버텼다. 그런데 이제는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감사했다. 그날 아침 정숙 씨가 병실에 들어오자 영식 씨는 괜히 수첩을 숨겼다. 정숙 씨가 웃었다. 뭐 숨겨요? 아니다. 하지만 미영이 눈치채고 얼른 낚아챘다. 수첩? 영식 씨가 당황했다. 보지 마라. 그러나 이미 늦었다. 미영은 첫 장을 읽다가 갑자기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 현우도 조용히 수첩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었다. 잘 쓰셨네. 영식 씨는 괜히 민망해 얼굴을 돌렸다. 별거 아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기뻐서였다. 그녀는 처음 느꼈다. 정말 바뀌려 하는구나. 그날 이후 영식 씨는 매일 수첩을 썼다. 금주 2일째. 오늘은 술 생각 2번 남. 금주 3일째. 현우랑 복도 걸음. 금주 5일째. 정숙이 웃는 얼굴 오랜만에 봄. 짧은 기록들이었지만 그건 영식 씨 인생 최초의 변화였다. 그리고 퇴원 날이 다가왔다. 간호사들도 웃으며 말했다. 환자분 표정 진짜 좋아지셨어요. 영식 씨는 쑥스럽게 웃었다. 살려고요. 그 말을 들은 정숙 씨 눈이 다시 붉어졌다. 퇴원 당일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병원 현관을 나서는 순간 영식 씨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햇빛, 바람, 거리 소리,
모든 게 낯설었다. 몇 주 전만 해도 자신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 가족들과 함께 서 있었다. 현우가 말했다. 아버지, 천천히 걸어요. 미영은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우리 가족 사진 찍자. 정숙 씨는 남편 옷깃을 정리해줬다. 그 평범한 순간이 영식 씨에겐 기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세상은 병원처럼 안전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영식 씨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 냉장고 안 소주병들이 보였다. 차갑게 김서린 병들. 몸이 먼저 기억했다. 목이 타기 시작했다. 손끝이 떨렸다. 현우가 바로 눈치챘다. 아버지. 영식 씨는 애써 웃었다. 아니다. 하지만 얼굴이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 옆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가요. 짧은 말. 하지만 이상하게 힘이 됐다. 영식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의점을 그냥 지나쳤다. 정숙 씨는 몰래 눈물을 훔쳤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영식 씨는 현관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익숙한 집. 하지만 동시에 낯선 집. 술 냄새 대신 된장국 냄새가 나는 집이었다. 거실엔 미영이 가져다 놓은 화분이 있었고 식탁엔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었다. 정숙 씨가 웃으며 말했다. 씻고 와요. 밥 먹게. 그 순간 영식 씨 눈앞이 흐려졌다. 평생 술집에서 먹던 안주보다 이 밥상이 더 따뜻했다. 식사 도중 현우가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왜? 퇴원하면 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영식 씨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바다 보러 가고 싶다. 미영이 웃었다. 오여행? 영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술 안 마시고 가는 첫 여행. 정숙 씨가 눈물을 웃음으로 감췄다. 좋네. 그날 밤 영식 씨는 자기 방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조용히 적기 시작했다. 퇴원 첫날. 편의점 그냥 지나침. 된장국 먹음. 살아있는 기분이었음. 글씨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띠링.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영식 씨 얼굴이 굳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은 짧았다. 철수 쓰러졌습니다. 순간 영식 씨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영식 씨 손에서 휴대폰이 툭 떨어졌다. 뭐?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현우가 놀라 다가왔다. 왜 그래요? 영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다. 철수 쓰러졌습니다. 짧은 문자. 하지만 그 안에는 불길한 공포가 담겨 있었다. 정숙 씨 얼굴도 굳었다. 설마. 영식 씨는 급히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네. 철수 형님 보호자분입니까? 무슨 일이에요? 상대방은 다급하게 말했다. 같이 일하던 사람인데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 왔습니다. 영식 씨 숨이 턱 막혔다. 상태는요? 간 출혈 같답니다. 순간 병실에서 처음 쓰러졌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똑같았다. 너무 늦게 멈춘 몸. 영식 씨는 급히 겉옷을 챙겼다. 현우가 붙잡았다. 아버지 몸 아직 안 좋아요. 가야 된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 혼자야. 그 한마디에 모두 말이 없어졌다. 철수 형님 곁에는 가족이 없었다. 겨우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이었다. 영식 씨는 결국 현우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은 무겁게 조용했다. 창밖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영식 씨는 계속 손을 비볐다. 설마 늦은 건 아니겠지. 그는 갑자기 두려워졌다. 몇 주 전 자신도 저렇게 죽을 뻔했다. 만약 가족이 없었다면 철수 형님처럼 혼자였을지도 모른다. 응급실 앞 영식 씨는 거의 뛰다시피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침대 위 철수 형님을 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산소 호흡기, 창백한 얼굴, 굳은 입술. 철수 형님은 의식이 없었다. 영식 씨 눈가가 붉어졌다. 형님, 현우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때 의사가 다가왔다. 보호자십니까? 영식 씨는 급히 말했다. 가족 같은 사람입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영식 씨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출혈도 심했고요. 살 수 있는 겁니까? 의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에 영식 씨 다리가 힘없이 풀렸다. 그는 응급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다. 가족이 있었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었고 기회를 다시 얻었다. 하지만 철수 형님은 혼자 너무 오래 버텼다. 그날 새벽 철수 형님은 간신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영식 씨 얼굴이 보였다. 철수 형님은 희미하게 웃었다. 아! 영식 씨는 급히 손을 붙잡았다. 형님. 철수 형님은 힘겹게 숨을 쉬었다. 나 꼴 좋지. 영식 씨 눈물이 떨어졌다. 왜 또 무리했어요? 철수 형님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안 마셨다. 영식 씨가 멈칫했다. 철수 형님은 힘겹게 웃었다. 진짜 안 마셨어. 그 말에 영식 씨 눈동자가 흔들렸다. 철수 형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몸이 이미 망가졌더라.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 술은 무서웠다. 끊었다고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었다. 오랜 세월 망가진 몸은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철수 형님은 아주 작게 말했다. 무섭다. 그 한마디가 너무 외롭게 들렸다. 영식 씨는 친구 손을 꼭 잡았다. 안 죽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도 확신은 없었다. 철수 형님은 흐릿하게 웃었다. 나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아라. 형님, 정숙 씨랑, 현우랑, 미영이.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잘해라. 영식 씨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울었다. 형님, 같이 국밥 먹기로 했잖아요. 철수 형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웃음이 번졌다. 먹어야지.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 힘이 없었다.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급히 뛰어들어왔다. 철수 형님 아내였다. 숨을 헐떡이며 남편을 본 순간 그녀 눈물이 터졌다. 여보. 철수 형님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아내는 남편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 왜? 철수 형님 눈가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말했다. 미안하다. 영식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술은 사람 몸만 망치는 게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 시간을 전부 빼앗아 갔다. 그날 아침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순간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철수 형님 아내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다. 영식 씨도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의사는 다시 말했다. 대신 앞으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철수 형님은 허탈하게 웃었다. 이제야 무섭네. 그리고 천천히 영식 씨를 바라봤다. 영식아, 응, 우리 살아서 받아가자.
영식 씨는 눈물 속에서 웃었다. 그래 형님. 소주 말고 커피 들고. 그 말에 응급실 안에서 모두가 울면서 웃었다. 며칠 후 철수 형님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아직 얼굴은 창백했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지만 살아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모두에게는 기적 같았다. 영식 씨는 매일 병문안을 갔다. 이번엔 소주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들고 철수 형님은 침대에 기대 헛웃음을 지었다. 아, 우리 진짜 늙었나 보다. 영식 씨도 웃었다. 그러게. 예전엔 소주 박스 들고 다녔는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웃었다. 이상했다. 예전엔 술 없으면 어색했던 사이인데 이제는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편했다. 그날 오후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철수 형님은 조용히 말했다. 나 어제 집밥 먹었다. 영식 씨가 웃었다. 어땠는데? 철수 형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김치찌개였는데 눈물 나더라. 짧은 말. 하지만 그 안에는 너무 오랜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철수 형님은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이 말이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돈 없어도 살고 몸 좀 아파도 사는데 숨을 삼켰다. 혼자라고 느끼면 무너지더라. 영식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술은 결국 외로움의 그림자라는 걸.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철수 형님 아내가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밥 먹을 시간이에요. 철수 형님은 괜히 민망한 듯 웃었다. 아이고 또 뭘 싸왔어. 아내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렇지.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도시락 반찬은 하나하나 정성이 가득했다. 철수 형님은 그걸 멍하니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고맙다. 아내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돌린 채 말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 하지만 눈가가 이미 젖어 있었다. 영식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사람 마음은 참 이상했다. 그렇게 상처받고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날 저녁, 영식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천천히 걸었다. 예전 같으면 술집 불빛부터 찾았을 거리.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편의점 앞을 지나도 포장마차 냄새가 나도 멈추지 않았다. 대신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수첩 사진을 찍었다. 금주 18일째. 오늘도 안 마심. 철수 형님 살아남음. 그 짧은 기록을 보는데 이상하게 뿌듯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다. 영식이 형님? 영식 씨가 돌아봤다. 동네 술집 사장 박 씨였다. 박 씨는 반갑게 웃었다. 와, 진짜 오랜만이네. 몸 괜찮아요? 영식 씨는 어색하게 웃었다. 좀 아팠지. 박 씨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들어와요. 오늘 서비스 줄게. 순간 영식 씨 발걸음이 멈췄다. 술집 안에서는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 삼겹살 굽는 냄새, 몸이 순간 흔들렸다. 딱 한 잔만. 그 생각이 아주 짧게 스쳤다. 정말 짧게. 하지만 영식 씨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현우 얼굴, 정숙 씨 눈물, 철수 형님 응급실 모습, 모든 게 스쳐 지나갔다. 영식 씨는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 이제 술 안 마셔. 박 씨가 놀란 얼굴을 했다. 에이 형님이. 영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야 돼서.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평생 처음 느껴보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영식 씨는 그대로 돌아섰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집 불빛이 보였다. 현관문을 열자 된장국 냄새가 퍼졌다. 정숙 씨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왔어요? 미영 웃음소리. 현우 TV 보는 소리. 평범한 집이었다. 하지만 영식 씨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찾던 따뜻함이 사실 늘 여기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영식 씨는 수첩 마지막 장을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다. 술은 나를 위로하는 척하며 무너뜨렸다. 가족은 나 때문에 울면서도 끝까지 기다려줬다. 나는 이제 살아보려고 한다. 글을 다 쓴 영식 씨는 한참 그 문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창밖에는 새벽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마치 늦게 찾아온 그의 인생 두 번째 아침처럼. 1년 후 강릉 바다. 파도가 조용히 밀려왔다. 싸. 겨울 끝자락 바닷바람은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영식 씨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천천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술병이 없었다. 대신 따뜻한 캔커피 하나가 들려 있었다. 형님, 커피 식어요. 뒤에서 철수 형님 목소리가 들렸다. 영식 씨는 피식 웃었다. 아, 이 나이에 커피 들고 받아올 줄 누가 알았냐. 철수 형님도 웃었다. 1년 전 응급실에서 죽을 뻔했던 두 사람.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었다. 철수 형님 얼굴도 많이 좋아졌다. 살도 조금 붙었고 눈빛도 달라졌다. 무엇보다 웃을 때 덜 외로워 보였다. 철수 형님은 캔커피를 들고 말했다. 그래도 이게 낫다. 뭐가? 아침 기억나는 거. 영식 씨는 순간 웃음을 터뜨렸다. 맞았다. 예전엔 늘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했다. 누굴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다 기억났다. 바다 냄새, 파도 소리, 가족 웃음소리까지. 그게 너무 좋았다. 멀리서 미영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사진 찍어요. 영식 씨가 돌아보자 정숙 씨와 현우가 웃고 있었다. 현우는 삼각대를 세우며 말했다. 빨리 오세요. 영식 씨는 천천히 가족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문득 멈춰섰다. 1년 전 그는 병실 침대에서 죽음을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과 바다를 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살길 잘했다. 그 순간 현우가 옆으로 다가왔다. 아버지, 왜? 현우는 웃으며 캔커피를 내밀었다. 건배하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